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차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 차트, 트렌드나 흐름을 볼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라인 또는 에어리어 차트, 그리고 비율을 볼 수 있는 차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상관관계를 보는데 굉장히 유효한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보고요.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를 보는데 활용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스캐터 플롯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수익이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할인율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정값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프로핏을 먼저 화면 위로 올리고요. 디스카운트도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 위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합계로 집계되어서 올라갔고요. 할인율은 평균으로 집계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명령을 주지 않는 이상 태블로는 모든 것들을 합계로 집계를 해요. 그런데 지금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필드를 우클릭을 해보시면 기본 속성으로 가서 집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평균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올렸을 때 집계를 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 말고 다른 것으로 하고 싶다면 우클릭을 하신 이후에 측정값 평균을 다른 것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와서 지금 점이 하나 화면에 찍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봤더니 할인율은 16%로 나오고 있고 수익 금액은 28만 6,397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팔았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총 28만 6천 불 정도의 수익이 났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약 한 16% 정도 할인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각 고객별로 프로핏과 디스카운트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필드를 잡아서 마크 카드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요. 저는 여기서 자동을 원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각각의 이 점들이 고객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약 12% 정도 되면서 수익을 약 9,000불 정도 우리 회사에 가져다 주고 있는 반면에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은 굉장히 높지만 우리 회사에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고객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고객을 한번 살펴보면은 할인율이 약 20% 정도 되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는 고객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점 하나하나가 각각의 고객을 의미하고 있는 이 차트를 조금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점들이 너무 겹쳐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크카드의 색상으로 가셔서 불투명도를 약간 줄여주시고요. 한 80 정도 설정을 해주시고 테두리를 조금 진한 색으로 주시면 눈에 좀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색 계열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들을 저는 색상으로 구별을 해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합계 프로핏을 갖다가 색상 위로 집어넣어 주시면은 푸른색으로 표시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고객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손실을 주고 있는 고객이 되겠죠. 지금의 화면에서 저는 각 고객별로 할인율과 수익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파는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수익이 높고 어떤 제품이 할인율이 높은지를 살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커스터머 네임 대신에 프로덕트 네임을 갖다가 커스터머 네임을 대체해 주시면은 화면이 바뀌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굉장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를테면 효자 제품인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 중지를 고려해 봐야 될 만큼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양극단에 있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제외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점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신 후에 제가 제외를 눌렀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제가 누른 후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극단에 있는 두 제품을 제외했더니 화면이 조금 더 줌인 돼서 보이는 거죠. 저는 전반적으로 각 제품별로 프로핏과 디스카운트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분석 탭으로 가셔서요. 추세선이라는 걸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잡아다가 화면 안쪽으로 쭉 끌어당기게 되면은 어떤 추세로 그려줄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선형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위에서
마우스 클릭한 것을 놓는 순간 화면에 추세선이 하나 그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추세선 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카운트와 프로핏의 상관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식을 한번 읽어보면은 디스카운트가 1% 증가할 때 수익은 약 7,160불 정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 탭의 추세선을 사용하셔서 두 개의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스캐터 플롯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트를 제가 하나 열고요. 기본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소스에서 샘플 슈퍼스토어를 불러오시면은 여기 프로핏 빈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히스토그램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프로핏 빈이라는 필드를 제가 열로 올리고요. 측정값 중에서는 제가 레코드 수를 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는 총 9,994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하면 9,994가 되는 거예요. 프로핏 레인지별로 각각의 레코드를 한번 살펴봤더니 0에서 200불 사이에 판매된 제품이 지금 전체 약 한 10,000개 중에서 7,699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핏 구간의 값이 커질수록 또 프로핏 구간의 값이 작아질수록 레코드 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0, 200, 400, 200 단위로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너무 촘촘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큰 단위로 묶어서 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프로핏 빈이란 필드를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편집을 눌러주셔서 중간쯤에 보시면 구간 차원 크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지금 프로핏 빈 사이즈라고 해서 좌측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매개 변수라는 게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매개 변수에 의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값, 여기서는 지금 200이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구간 차원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저는 200 대신에 새로운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을 눌러보면은 아까는 200 단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려져 있었던 반면에 지금 500으로 제가 조정을 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핏 빈이라는 필드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제가 세일즈에 대해서도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고 싶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세일즈라는 측정값 필드로 가셔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만들기 눌러주시고 구간 차원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빈 사이즈를 조절했던 그 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새 필드명을 세일즈 구간 차원으로 저는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구간 차원을 저는 한 1000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세일즈 구간 차원이라는 필드가 하나 생기고요. 제가 창을 새롭게 하나 열어서 세일즈 구간 차원을 열로 올린 후에 레코드 수를 행으로 올리게 되면은 각 세일즈 구간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절대적으로 0에서 1000불 사이에 우리 데이터의 관측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에 대해서 직접 구간 차원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간 차원을 우클릭을 하셔서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 구간 차원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히스토그램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박스 플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요. 제가 먼저 프로핏 금액을 한번 화면 위로 올려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고요. 근데 저는 프로핏을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의 서브 카테고리별로 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서브 카테고리를 제가 잡아서 화면의 세부 정보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대가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총 몇 조각으로 쪼개졌을까요? 지금 이 데이터 세트에는 서브 카테고리가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크 17개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막대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랬더니 그림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군 중에서
카피어라는 제품군이 가장 프로핏을 잘 내고 있는 반면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테이블부터 카피어까지 프로핏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 방식을 열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박스 플랫을 눌러주시면은 박스 플랫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이 테이블을 의미하고 있고 제일 위쪽에 있는 점은 카피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박스 플랫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를 프로핏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핏이 가장 적은 테이블이 1번, 프로핏이 가장 많은 카피어가 17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2번부터 16번까지 줄을 쭉 늘어서게 된 겁니다. 먼저 이 박스 플랫의 짙은 회색과 어두운 회색의 경계선에 있는 이 점이 1번부터 17번의 한가운데 있는 9번 지점에 위치한 서브 카테고리입니다. 그게 지금 퍼니싱이라는 서브 카테고리고 13,059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짙은 박스의 경계선에 있는 머신이라는 거는 4분의 1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옅은 박스 경계선에 있는 바인더는 4분의 3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이고요. 4분의 1 지점이고 한가운데고 4분의 3 지점이고 제일 끝에 있는 1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 플랫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가 양극단 쪽으로 많이 가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박스 플랫은 우리 회사 전체에 대해서 서브 카테고리별로 분포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별로 17개 서브 카테고리의 프로핏 분포를 한번 살펴보고 싶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제가 왼쪽에 있는 리진 필드를 잡아다가 열 선반위로 올려주고 나면은 각 지역별로 분기돼서 박스 플랫이 보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전체 보기로 맞추고요. 표현 방식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지역, 이스트 지역, 사우스 지역, 웨스트 지역 각 지역별로 박스 플랫이 각각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을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서브 카테고리별로 수익의 분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제품군, 예를 들어서 카피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못 나가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스트는 각 제품 군별로 수익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편차가 비교적 조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약간 특이한 거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점들이 전부 다 이 박스 플랫의 최대값과 최소값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우스만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점과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점이 박스 플랫 바깥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터쿼타일 레인지, IQR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IQR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4분의 1 지점과 여기서 보이는 4분의 3 지점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고 있는 이 범위가 IQR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관측치가 4분의 3 지점에서 IQR의 1.5를 곱한 값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4분의 1 지점에서 IQR의 1.5를 곱한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거는 통계적으로 아웃라이어로 취급한다는 거죠. 박스 플랫에서 제가 우클릭을 한 이후에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원래는 최대 데이터 범위, 아마 박스 플랫이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그런데 IQR에서 1.5를 곱한 값을 여기 있는 4분의 3 지점에서 더했더니 이 어디쯤에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값을 아웃라이어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 4분의 1 지점에서 IQR의 1.5를 곱한 값을 뺐더니 줄이 어디쯤 그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점은 아웃라이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확장을 최대 범위로 했을 때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려지지만 이거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IQR의 1.5배 내의 데이터만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양쪽에 있는 끝값이 아웃라이어로 박스플랫의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하나의 팁만 더 드리게 되면은 기초마크 숨기기라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확인 눌러볼게요. 가운데 안에 있는 값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만 눈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싶을 때는 제가 방금 눌렀던 기초마크 숨기기라는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관측치가 통상적인 분포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지 아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박스플랫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약간의 통계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플랫은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차트이고 특별히 아웃라이어를 살펴볼 때는 박스플랫을 사용하셔야만 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차트 타입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이라이트 테이블과 히트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